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단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15일이고요. 월요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체적으로 장이 좋았어요. 원익홀딩스도 물론 장 초반에 얼마요? 4만원 초반대까지도 밀리기는 했지만, 자, 장 중반부터 해서 로봇주들과 전체적으로 이 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 43,000원까지도 다시 드라이를 해줬지만,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조정받고 있는 구간 동안에, 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만족은 못하지만, 자, 우리가 위로는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62개 종목 중에서 57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나 이 상승이 나와줬었다. 이 양봉이 가만히 또 출연해줬다. 그리고 우리 역시나 로봇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주주분들은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자, 뭐냐? 자, 삼성, LG 로봇지능 각축전 M&A 가속화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문장만 빠르게 볼게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자, 나란히 로봇 사업 차세대 성장축을 끌어올리면서 인수합병을 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우리 로봇주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신정 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이 대기업들의 자,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누가 옥석인가, 이런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로봇 섹터가 자,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세, 그러니까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럼 누가 또 옥석일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황금손이요 영상 중간에 이 삼성전자의 자, 인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기업, 자, 이거 한번 찝어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들어보시면 이해 가실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확인은 꼭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 자, 비록 양봉이기는 하지만, 자, 솔직히 아쉽긴 해요. 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났냐? 라고 물어보면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우리 왜 원익홀딩스가 끝난 게 아닌지,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서는 그러면 다시 우리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걸 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절대 하시면 안 되는지 전부 설명드릴 거니까, 자, 영상 시작 전에요, 자, 어떤 거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 이 재미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원익홀딩스로 한 번 더 차익 실현하면은 여러분들, 자, 어떻게요? 행복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지시고 싶은 주주분들, 우리 행복해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행복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같이 한번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영상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던 어떤 자리요? 자, 드디어 하락이 멈추는 자리, 멈추는 구간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하락들이 지속되다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한 번에 자, 쭉 간다, 이것보다는 옆으로 누워버리는 박스권이 형성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자, 확인해 볼 거는 자, 21선이겠죠. 21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맡겼던 곳이 어디죠? 자, 이 구간이겠죠. 바로 44,500원, 44,500원이 계속해서 맡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우리가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가 이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수급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항상 이 수급을 맹신하고 1순위로 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단 어떻죠? 자, 내려오는 과정들 속에서도 개인분들께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자,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합니다. 아, 외국인들이 자, 개인한테 물량 던지고 자, 외국인 털렸 나갔다, 개인 분들이 다 설거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개인이 많이 산다, 개인이 많이 사게 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건, 자, 이건 너무 단정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자, 보시면 예전에도 우리 원익홀딩스가 개인분들이 올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어디죠? 자, 만원대 구간. 뭐 물론 가격대는 만원이기는 하지만, 자, 보게 되면은 개인분들이 자, 어떻게 해요?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매수하다가 자, 중간에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있죠? 상한가 갔을 때는 자, 개인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쓸어 담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보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개인이 자, 25,000원대, 2만원대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개인분들이 자, 매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2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만, 그러나 역시나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 자, 이때 어땠죠? 개인분들이 매수를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대량 매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걸 올리냐? 자, 이때 또 들어오죠. 자, 어디까지? 37,0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수만 들어온다.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거다. 이렇게 자 단정 지으시는 거는 너무 자 1차원적인 자 얘기다. 말이 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종목만 보는 것보다도 자 시장의 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고객 예탁금을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주식시장에서요. 그죠? 자 지금 코스피 종합에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되죠? 우리 코스피가 자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순간들 속에서 고객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자 사람들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죠. 뭐죠? 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순간 고객 예탁금이 꺾이는 순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동시에 어떤가요?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돈이 줄었다라는 건요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신용이 상승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예탁금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돈을 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신용이 늘어난다? 자 이거는 단체적으로 자 어떤 거죠? 투기를 하는 이런 기조가 생기고 있다. 근데 또 다만 우리 원익홀딩스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신용잔고가 또 못 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의 신용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자, 잔고율이 3%밖에 안 되긴 합니다. 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거는 뭐 사실이긴 하다만 잔고 자체는 많지 않는데 자, 공여율이 조금 높기는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매매를 좀 자주 하시고 또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여율이 높은 거는 조금 빨간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고 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신용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은 경계하면서 체크해 보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 대응 전략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바로 갈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자, 주가가 옆으로 갈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 여기죠. 자, 밑쪽 구간을 돌파해 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또 저항 받았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저항을 맞았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자,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흐름을 보면 이런 것도 예측이 되죠.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자,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또 우리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도 한번 밀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속상하기는 하지만 이거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추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흐를 수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는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구간 이 테스트하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적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조를 깔고 가면서도 우리 원익홀딩스가 이 기간 조정이 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재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뭔지 우리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근데 이 확인 전에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자 선물 드린다라고 했죠. 뭐였죠?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적어도 우리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혹은 우리 로봇주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미 자 웬만한 거 다 올라가서 잡고 싶어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이 로봇주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 잡아야 되는지요? 이미 힌트를 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할 기업은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자 우리가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얘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근데 솔직히 또랑 메디컬은요. 각광받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이 전장과 로봇보다는 어렵다. 근데 이 로봇이랑 전장 얘네가요 대기업이랑 엮였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는 진짜 그냥 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사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허무맹랑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애들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요 제2의 우리 원익홀딩스를 찾고 싶다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고 싶다면 이거 내용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소액 정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료는 인수합병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과거에 한번 회상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결국 사이클이 끝나면 삼성전자의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은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자,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자, 그러니까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자, 거리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를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품들을 위탁받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고요. 자,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최근의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요,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하나로 상승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바닥권 17,500원에서 얼마요?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근데 우리는요,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 중에 있으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여윳돈 예를 들면 300만 원으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꼭 바다에 가셔서 보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시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원익입니다. 자, 우리 원익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종목,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행복, 행복 남겨주신 다음에 문자로요, 원익 보내주시게 되면 인수합병 종목 시간 상관없이 바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좀 늦은 시간이라서 혀가 좀 꼬이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원익홀딩스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도 안 보내셨다라고 하시면 원익 그리고 구독, 좋아요, 행복,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원익홀딩스로 돌아와서 자, 어떤 거요? 재료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원익홀딩스에, 그러니까 메타에 협력하고 있는 로보핸즈, 뭐죠? 알레그로, 이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또 조용합니다. 속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원익홀딩스, 원익로보틱스의 로봇핸드 알레그로 5가 아니더라도요. 자, 우리 세력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그러니까 메타 이외의 다른 빅테크들과 엮어서 자, 어떻게요? 특징주로도 기사 내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다라고요. 자, 왜 그렇죠?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익홀딩스의 이 세력들이 매집했던 평단가는요. 자, 이 구간에서 자,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요. 자, 이걸 빼먹네요. 자, 이렇게요. 왜냐면 우리 앞전에 나와 있는 이 거래량이요. 우리 원익홀딩스의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자, 이런 격언이 있죠. 시장에서 이 주가는 속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속일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거래량.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흐름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원익홀딩스가 유통 비율이 자 50%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자 상장된 주식 수가 거래되는 주식 수가 7,800만 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러프하게 잡아도요. 자, 절반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얼마죠? 3,800만 주 가량 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 바닥권에서요. 자, 거래량이 5,400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거의 3,000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800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죠? 4,200만. 자, 거의 유통 주식 수에 해당하는 이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터져줍니다. 이 정도 거래량에 주다는 거래량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자, 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구나. 자, 매집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도요. 물론 돈을 직접적으로 쓴 구간들이 보입니다. 뭐 이 구간들이라든지. 그리고 자, 여기 뚫고 올라갈 때도 많이 썼겠죠?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 앞전에서 들어와줬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아직도 한참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나눠봐도요.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물량을 어떻게 해요? 자전 거래를 통해서 올렸구나 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요. 이 주가 컨트롤을 하면서 이 개미들을 털고 물량을 뺏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올린 다음에 언제요? 그들이 매도를 원하는 최종적인 고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고점이 저는 솔직히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패턴이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헤드 앤 숄더 패턴 혹은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 주고 올라간 다음에 팍 꺾여서 죽여버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 시가총액이 지금 3.2조 2천억인데 그냥 3조라고 대략적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50%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40% 정도를 우리 세력들이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앞에서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요. 지금 주가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만 잡아도요. 자, 이 1조나 되는 물량, 물론 이 금액이 정확히 이 수치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요, 자, 이 구간에서 다 털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나오기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것 같고,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옆으로 누워버리는 자, 기간 조정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러다가 한 번씩 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그림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죠. 뭐다? 자, 판이 바뀌었다라고요. 판이. 왜 판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감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자, 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 뭐를 얘기했죠? 행정명령을 자, 로봇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결국에는요. 우리 지금 5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죠. 5차 산업혁명 뭡니까? 로봇과 자, AI. 이 로봇과 AI를 토대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자, 4차 산업혁명 때도 결국에는요. 이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던,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시초가 됐던 이 국가들이 이런 문명 쪽에서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가는 강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요. 그러면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키 포인트,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 패권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약소국도 다시 한 번 더 강대국을 넘어서 이 전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피지컬 AI가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이랑 자 AI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좀 이야기가 딥해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구도에서 결국엔 미국이랑 결국 또 중국의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5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이거의 패권을 가지는 자가 앞으로의 100년 혹은 그 이상도 자 전 세계 패권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이겨먹으려면 그 어떠한 분야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도 지면 안 되죠. 어떤 거요? 마스가 프로젝트. 자, 원전도 지면 안 되죠. 어떤 거요? 마누가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거요? 제일 중요하죠. 이거 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성상 로봇 행정명령 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한번 나왔던,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추진되고 수혜를 받았던 섹터를 봐야겠죠.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조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오션을 볼게요. 하나오션이 자, 주가만 빠르게 확인할게요. 예전에 얼마였습니까? 3만원대였어요. 3만원짜리가 이 행정명령이 묻고 나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5배가 갔습니다. 3만원짜리가 15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이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마누가 프로젝트. 자, 두산 에너빌리티 빠질 수가 없겠다. 얘도 14,000원, 17,000원, 18,000원, 만원 후반대이던 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얘도 한 10만원까지, 거의 10만원까지. 그러면 얘도 5배 이상은 충분히 갔다. 뭐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자 키워드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원익홀딩스 물론 2025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 맞기는 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만 이 행정명령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됨으로써 자, 어떻게요? 앞전에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탈하지 않은 세력들은요, 자, 어떻게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서명하고 진행이 되는 순간 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데 우리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누구로 유명해졌어요? 자, 메타랑 협력한다라고 유명해졌지만 우리 또 원익로보틱스가 누구랑 협력하고 있죠? 자, 구글이랑 한다라고 기사 내보내서 주가 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엔 삼성전자랑 협력한다. 지분 투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내보내서 올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명령이라든지 메타와의 협력, 그리고 기타 글로벌 빅테크 얘네들이랑 엮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력들 입장에선 이게 진짜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사들 내보내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이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원익홀딩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조정은 분명히 자,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옆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가주면 좋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장기 관점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겠어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면 자, 로봇주들 더 가겠구나. 자, 로봇이랑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가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자, 로봇 기업, 자율주행 기업. 자, 이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자,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9630-256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원익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자, 삼성전자 인수합병 자, 이 텐베거 예상 종목 바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원익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단기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매수가 매도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 드릴 거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원익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린다? 자, 화면 왼쪽에 자, 핸드폰 하나 생겼는데 단체 문자 통해서 매수가 매도가 타점씩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8월 27일 원익홀딩스 7,620원 이렇게 매수 타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도 11월 14일 우리 원익홀딩스 29,450원 자, 이렇게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원익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열정이 정말 많으신 주주분들께 정말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자, 원익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